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동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앞뒤가 똑같아야 하는데 동서는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동서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얼마 전 힘들게 살고 있다는 동서의 소식을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 남편 밑에 있던 남동생도 지금의 동서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 당시 서방님은 작은 사업자를 하나 꾸리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아웃 시간이 계속 흐르나 싶었는데 돌연 서방님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죠. 형수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제 애 아빠 돼서 앞으로 들어갔더니 천지인데 사업은 망하고 지금 살던 집도 넘어갈 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뭐? 집도 넘어갈 판이라고. 밀린 대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줘야 하니까 급한 마음에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집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럼 어떡해. 당장 사업이 위태로운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냐. 난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하루아침에 망할 줄 몰랐단 말이야.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럼 대출 다 갚으려 했는데. 형, 나 이제 대출도 어렵고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어. 부모님께도 이미 유산 물려받아서 비밀 곳이라고는 형밖에 없다고. 형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제발 나 좀 도와줘. 형수님,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내랑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시아버님께서 살아생전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반반해서 남편과 사모님께 상속해 주셨죠. 남편은 아버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했고 사모님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쫄딱 망하니 살던 집이라도 넘어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모님이 애처로웠는지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죠. 걱정하지 마. 네 집은 형이 안 넘어가게 막아줄 테니까. 우선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처리하자. 그럼 집은 지킬 수 있잖아. 정말? 그게 정말이야? 그럼 곧 애도 태어나는데 길거리에 나간 게 두겠냐?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재수씨 볼 면목이 설 거 아니야. 형 정말 고마워. 역시 나한테는 형밖에 없어. 형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런 말 말아요. 서방님이 뭐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러니 기운 내요. 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형하고 형수님이 도와준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 이렇게 안 무너져요. 태어난 아이 생각해서라도 악자까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 내 동생.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한 번의 실패를 낙담하기에는 아직 젊잖아. 곧 하나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형이 도울 수 있는 건 같이 도울 테니까 언제든 이야기하고. 남편은 한껏 처진 사모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액수는 제법 컸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만큼 동생을 많이 아끼고 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남편은 몸이 약해서 늘 부모님이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서방님은 형에게 밀려 늘 뒷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서방님에 대해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었기에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서방님 집은 남편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방님이 다른 일을 준비할 동안 저는 살뜰히 동서를 챙겼죠. 동서, 나 왔어. 형이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반찬 하는 김에 동선해 주려고 넉넉히 했어. 이거 사방님이랑 동서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저는 집에서 바리바리 챙겨온 반찬을 정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며 뭐며 먹을 거 하나 없이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서방님이랑 동서 집에서 밥 안 먹어. 도대체 뭐 먹고 지내는 거야? 텅텅 빈 냉장고를 보고 놀란 저는 서둘러 쌀이 담긴 통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더군요. 쌀도 없네. 동서, 집에서 밥 안 먹어. 냉장고면 쌀떡이면 다 비어있고 이게 뭐야? 임산부 얼굴은 또 왜 이래? 잘 먹고 살 올라야 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걱정스런 눈빛으로 동서를 보고 있자니 동서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떡님, 저 배고파요. 사업 망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은 빠져나갈 대로 다 빠져나가고 빚쟁이들 돈 갚느라 한 푼도 없거든요. 남편은 열심히 일자리 구해보고 있지만 그 나이에 써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남편이랑 저 잘 못 먹고 지냈어요. 뭐?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오지. 배고플 텐데 왜 참고 있어? 미련하게. 더군다나 애 가진 임산부가 이게 뭐야? 한참 잘 먹어야 할 때인데. 배가 다 속상해 죽겠네.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우리 집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셨잖아요. 도와달라고 하기 죄송해서 저만 말 못했어요. 가족끼리 미안할 게 뭐 있어. 힘들 때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지. 아니다. 내가 미안하네. 동선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작 살펴봤어야 하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자. 나가서 장 좀 보고 동서 먹고 싶은 것도 실컷 사 먹자고. 어서 준비하고 나와. 저는 몰골이 말이 아닌 동서를 끌고 대형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카트 2대가 꽉 차도록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넣으며 장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서가 좋아하는 소고기까지 실컷 구워 먹었어요. 임신한 사람은 잘 먹어야 해. 그래야 뱃속에 있는 애가 건강하게 나오지. 엄마가 잘 못 먹어서 아기도 얼마나 배고팠을 거야 그래. 이거 다 익은 거니까 동서 많이 먹어. 감사해요 형님. 고기 그만 굽고 형님도 드세요. 난 괜찮아. 나보단 동서가 더 잘 먹어야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어. 굶어 마닌 동서가 걱정돼요. 친정엄마의 마음처럼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고 집에서 반찬 만들면 늘 동서네 것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또 집에 과일이나 먹거리지 들어오겠다면 다 동서네로 옮겨놨습니다. 혹시라도 동서가 집에 음식 떨어졌다고 말 못할까봐 자주 들러서 냉장고며 뭐며 다 살펴보고 채워놨죠. 그런 저의 노력에 서방님과 남편은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집 살림하고 애들까지 키우느라 힘들 텐데 동서네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여보. 별것도 아닌데 고맙기는. 아자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집 넘어간 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내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성공해서 이 빚을 다 갚아야 할 텐데 계속 이 모양이라 얼굴 볼 면목이 없네요. 서방님, 어깨 펴요. 금방 일어나서 성공하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 없어요. 다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요. 내가 고생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동서는 내 친동생 같아서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더 잘 챙겨주고 싶고 동서는 내가 잘 챙길 테니 서방님은 서방님만 생각해요. 알았죠? 솔직히 재직 살림하면서 동서 챙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임산부라 제가 챙겨야 할 건 참 많았어요. 하지만 힘든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또 친동생 또래인 동서가 임신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제 친동생 같아서 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만삭이 된 동시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어요. 여자는 아이 낳고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는 동서네가 걱정되어 사방님께 먼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방님, 이거 받아요. 이거 뭐예요, 형수님?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한 서방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 애 낳았잖아요. 여자는 애 낳고 몸조리 잘해줘야 되니까 병원비랑 산후조리원 비용 대략 넣었어요. 이걸로 병원비 다 해결해요? 아, 형수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태어나고 집에서 몸조리 하려 했어요. 몸조리를 어떻게 집에서 해요? 동서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누가 옆에서 챙겨주려고요. 그냥 이 돈으로 산후조리원에 넉넉히 있다가 태어나게 해요. 엄마가 몸을 빨리 회복해야 젖도 잘 나오고 애한테 좋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알겠죠?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병원비를 부담스러워하겠다 싶어서 준비한 돈이었고 사방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못 받겠다며 주저했지만 동서 몸조리하는 것만 생각하라며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서방님은 결국 눈물을 쏟으며 정말 감사하다고 나중에 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서방님의 어깨를 다독이며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 있는 동서가 몸조리 잘하고 있나 걱정되어 찾아갔더니 퇴원했다더군요. 놀라서 부랴부랴 동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동서, 병원에서 몸조리 할 사람이 태어나면 어떡해? 기어이 집에서 몸조리 하려고 태어난 거야. 네 형님, 아무래도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커서요. 그 돈이면 우리 집에 들어갈 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졸랐어요. 집에서 푹 쉬면 되죠 뭐. 집에서 몸조리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집이랑 병원이랑 같아? 옆에 누가 있는 사람들이나 집에서 몸조리 하는 거지. 동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 혼자 애 돌보면서 어떻게 몸조리 하려고. 여자한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때 제대로 몸 회복 못하면 평생 고생한단 말이야. 동서 지금 얼굴이 어떤지 알아. 다 죽어가는 사람 같아. 본인 몸도 성치 않으면서 우는애 달래고 시간마다 젖먹이느라 고생해서 얼굴 다 못쓰게 됐다고. 세상에. 아유 된장고른 이게 뭐야. 몸보신할 게 하나도 없네. 있어봐. 내가 가서 뭐라도 좀 사올 테니까. 저는 서둘러 마트에 가서 몸보신하기 좋은 재료를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네로 돌아와서 밥을 차리고 우는 아이를 대신 돌보며 동서에게 얼른 한술 뜨라고 권했어요. 따뜻할 때 얼른 먹어. 엄마가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오지. 한 그릇 두 그릇 푹푹 넣어먹어. 동서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취할까봐 얼른 물을 내주며 잘 먹는 동서를 흐뭇하게 지켜봤죠. 더불어 몸조리하는 동서에게 도움이 되고자 집에서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아니, 당신 어디 가게? 동서네요.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도 도와줘야지. 몸조리 해주는 사람 고용하면 되지. 당신 힘들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나도 그럴까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동서가 불편하대요. 차라리 내가 편하다고. 동서 옆에서 몸조리 하는 것 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애들 좀 챙겨줘요. 며칠 동서에 있을 거니까. 남편은 알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애쓰기다. 그러면서 제게 계속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본인 동생 때문에 제가 많이 고생한다면서요.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동서를 생각하니 하나도 귀찮지 않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몸조리를 돕진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동서는 차츰 몸을 회복하며 서툰 엄마 티를 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처럼 젖병 소독하는 방법이며 기저귀 가는 거, 젖 먹이고 트름시키는 것 등등 하나하나 챙겨주며 알려줬죠. 동서의 몸조리가 끝난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동서를 챙기며 도와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몸도 다 회복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저랑 아이 책임지겠다고 고생하는데 저도 남편을 도와야죠. 그래야 집도 빨리 일어설 거고 형님하고 아주버님께 진 빚도 빨리 갚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제가 마음 편히 나갈 수가 없네요. 제가 밖에서 일할 때까지만 형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직 애가 어린데 저 또 안떼네를 두고 일한다고. 집에서 더 쉬었다가 천천히 시작하지 그래? 우리한테 도움받은 거 빚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다 돌려받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저 사방님이랑 동서가 잘 사는 모습 하나만 된 거야. 나랑 애 아빠는 그거면 돼. 알죠. 형님하고 아주버님 마음. 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해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이렇게 애 봐달라는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볼 면목 없지만 도와주세요, 형님. 저도 같이 일하면 남편하고 집안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동서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없더군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제가 대신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동서는 정말 감사드린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동서는 제게 애를 맡기고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주식 쪽 일에 관심이 있다며 친구와 함께 본격적인 주식 쪽 일을 시작해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신 애를 돌보며 동서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동서네가 정말 다시 일어섰다는 게. 그렇다니까. 나도 얼마 전에 동생한테 들었어. 재수 씨가 주식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한지 누가 알았겠어? 이래서 사람 일 모른다고 하나 봐. 재수 씨한테 그런 재주가 있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잘 됐네. 저 또 안떼네 두고 나가서 일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사방님 그렇게 되고 둘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동선에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셨나 봐. 이제 동생네 고생 그만하고 전처럼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응원하자고.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당신도 사방님 챙긴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잖아요. 난 그저 동서 좀 들여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쉬운가? 전업주부라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반찬에서 나르고 재수씨 몸조리에 애 돌봐준 것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니 말이야. 남편은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고마워했고 우리는 사방님 내가 잘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동서는 주식일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주식으로 수익률을 조금 늘려나가더니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셈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애를 맡기러 온 동서에게 축하는 건넸습니다. 동서, 주식으로 크게 성공했다며? 정말 축하해. 난 동서 잘 될 줄 알았어. 동서 똑부러지는 사람이잖아. 감사해, 형님. 들으셔서 알겠지만 주식으로 성공하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남편보다 제가 먼저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애는 계속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형님? 애를 계속.
동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면 차라리 전문적으로 애 봐주는 사람을 구하는 게 어때?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애를 맡겨요? 전 싫어요. 우리 애가 형님 손 탔기 때문에 차라리 형님이 낫죠. 제가 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동안은 우리 집 일만 해도 정신 없었지만 동선애가 딱해서 조카를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선의 상황이 달라졌으니 돌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선은 계속해서 제가 조카를 봐주길 원했어요. 아무리 전문적으로 애를 돌본다고 해도 저는 못 믿겠어요. 차라리 형님이 낫지. 제가 애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형님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 부탁해요. 1년 넘게 어린애를 돌보느라 제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것도 애를 짧게 보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아침부터 조카를 맡기면 밤 늦은 시간에 데려갔죠. 동서는 집에서 조카만 잠만 재우고 제게 맡기는 꼴이었습니다. 동서네도 다시 여유로워졌으니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동서는 계속해서 조카를 맡겼어요. 저도 하도 우는 애를 안고 토닥이기를 많이 하다 보니 허리며 손목이며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동서에게 이야기하며 며칠만 다른 이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동서는 앙칼지게 짜증을 내더군요. 우리 애가 힘들게 보채는 애도 아닌데 그렇게 힘드세요? 혹시 더 이상 우리 애 보기 싫어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머 동서, 말이 조금 그렇네. 내가 그럴 사람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허리며 손목에 물이 온 거 한참 됐어. 동서 걱정할까봐 말 안 했을 뿐이지. 아프면 진작 병원에 가시든가 하셔야죠. 인제 보니 돈을 더 달라는 거군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병원비 명목으로 더 챙겨드릴게요. 됐죠? 동서, 무슨 말이 그래? 너가 돈 벌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몰라요. 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고 바쁜 거 몰라요. 형님은 아직도 제가 한가하게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저 예전과 달라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라고요. 시간이 금인 사람에게 애 버는 걸로 힘 빠지게 하지 마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럼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 힘들다는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돈으로 때우려는 동서. 저는 허리며 손목의 통증이 극심했지만 하는 수 없이 계속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조카를 돌보는 건 계속 힘을 붙였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동서였어요. 형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울어요? 얼굴 피부에 뭐가 나는지 빨갛게 일어난 것 같고 혹시 울곡시 차태운다고 애 때리는 건 아니죠? 동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그럴 사람이야. 잘했다가도 우는 게 애지. 더군다나 지금 졸려서 잠 때부리느라고 우는 거고. 제대로 손 탔는지 안고 토닥이게 해주지 않으면 통잠이 들지 않아서 손목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돈 드리잖아요. 애 봐주는 거로 큰 돈을 드리는데 당연히 받은 만큼 해주셔야죠. 참, 애 본인은 제가 말한 대로 해주시는 거죠? 모든 최고급으로 사용해야 해요. 우리 애는 까다로워서 싸구려는 어림도 없다고요. 참, 기저귀는 수면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동서, 안 그래도 기저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일일이 손빨래해서 사용해? 집안이라고 애 보는 것도 몸이 부족할 지경인데 어느 세월에 세탁해서 다림질까지 해. 그냥 일반 기저귀 쓰면 되잖아. 요즘 나온 기저귀들도 다 좋구먼. 형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는 예민해서 안 된다고요. 피부가 얼마나 약한데 일반 기저귀를 사용해요? 아무리 기저귀가 잘 나와도 순면으로 된 천만 하겠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뭐 얼마나 좋다고. 애 피부에 안 좋으니까 천으로 된 거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동서는 제가 무슨 애 돌봐주는 도움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이 시대에 순면으로 된 천을 기저귀를 사용하는 집이 몇이나 된다고요. 그게 아이한테 더 좋은 건 알지만 솔직히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힘에 부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사람을 들들 볶는데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묻는 등 중간중간 애가 잘 있는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애가 계속 울고 불치길래 업고 아파트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어디서 동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나 지금 애 데리러 가는 길이야. 형님네. 뭐, 고마울 게 뭐 있어. 돈 다 줄 건데. 내가 공짜로 애 돌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으려면 그만큼 몫은 해야지. 아무튼 호구 같은 형님 때문에 요즘 편해 죽겠다니까. 전문적으로 애 돌보는 사람 구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니? 착해 빠진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하여간 마음 편히 부려먹기 딱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애 맡기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겠니? 뭐 돈? 미쳤어? 당연히 안 주지. 우선 준다고 밑밥 따라놓은 거야. 돈 아깝게 주기는 뭘 줘?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쓰고 말지? 동서는 뒤에서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토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믿기 힘든 말에 멍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두 귀로 듣고도 믿기 힘들 만큼 엄청난 충격이라 두 말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데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예요? 지금 밤공기가 차가운데 이간에 애 데리고 어디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애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진짜 내가 미쳐. 빨리 애 데리고 들어오세요. 전화로 온갖 짜증을 다 낸 동서는 빨리 들어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복잡한 심경으로 집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약한데. 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형님이 책임질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애 아프면 그만큼 드리는 돈에서 제외할 테니 그리 하세요. 제 등에 업힌 아이를 거칠게 빼앗아 가더군요. 뒤돌아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싸인 동서가 보였습니다. 반면 제 허름한 옷이 거울에 비쳤어요. 애토 자국이며 김치 국물까지 말이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동서를 도와줬는데 이 꼴이 그 결과라니. 견디기 어려울 만큼 모욕적이고 초라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혼자 서글퍼 울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남편이 나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간 남편도 동서가 저를 막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날은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참으로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조카를 돌봐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동서에게 앞으로 조카 못 봐주니 오지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잔뜩 뿔이 나서 애를 안고 집에 왔어요. 형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하루쯤에 애를 못 봐주겠다뇨.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일하지 말란 소리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형님까지 왜 이래요 진짜. 하여간 도움이 안 돼. 그래, 난 동서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애 데리고 오지 마. 동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애 돌보는 사람 금방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어떻게 구하려고요 형님. 책임감이 왜 이렇게 없어요. 우리 애가 순한 편이어서 돌보는 게 힘들지도 않을 텐데 하나뿐인 동서를 위해서 돌봐주지도 못해요.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건 미안하지만 더는 못 돌보겠어. 왜요? 허리하고 손목 아파서요. 이런 식으로 돈 더 맞으려는 속셈이신가 본데 꿈 깨세요. 이런데고 내가 돈 더 쳐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없어서 애 돌봄값도 안 줄 거예요. 어차피 줄 생각 아니었잖아. 뭐라고요? 나 어제 동서가 전화로 하는 말 다 들었어. 어차피 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돈 이야기 꺼내서 뭐해? 그리고 내가 그 돈 안 받는다고 죽을 처지는 아니잖아. 난 돈 보고 애 돌봐준 적 한 번도 없어. 다 동서 생각해서 도와준 거였지. 동서가 돈 봉투 건네도 받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그런데 동서는 어쩜 그리 말할 수 있니? 나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 들더라. 뭐야, 전화는 또 언제 들었대?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그래요? 엿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니야. 마침 동서 올 시간이고 애도 하도 앉아서
업고 산책역 걸으면서 동서 기다렸어. 그런데 동서 목소리가 좀 커야지. 온 동네가 떠나가게 깔깔 웃으면서 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어? 아,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쁘다고 애 안 봐준다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속 되게 좁네요. 친한 친구한테 뭔 말을 못해요. 이런저런 말로 떠들다 보면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아, 글쎄.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동서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 초라한 모습에 비참하기까지 했어.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데 나는 동서 애 봐준다고 늘어난 옷에 이것저것 다 묻은 옷만 입고 있으니까 날 이렇게 막대하고 무시하는 동서를 위해 더 이상 고생하면서 애 봐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애 못 돌봐주겠어. 그러니까 동서가 알아서 해. 당분간은 동서 얼굴 볼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고작 그거 가지고 삐져서 시위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웃겨 진짜. 형님 아니면 애 봐줄 사람 하나 없으려고요? 제가 말했죠? 저 이제 옛날에 제가 아니라고? 지지 공상 맞던 그때의 제가 아니라고요. 돈도 많은데 형님보다 애 더 잘 봐줄 사람 하나 못 구해야겠어요. 안 그래도 형님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비위생적으로 애 돌보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쉬운 옛날 할머니처럼 돌보니까 애 맡기기도 꺼니 찍혔다고요. 철원이 잘 됐네. 이 기회에 돈 더 주고 다른 사람 구하면 되니까. 돈 좀 아껴버리고 형님한테 맡긴 것 뿐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형님 아니면 제가 발 동동 구를 줄 알고요. 힘들 때 도와줬다고 유세 좀 떨지 말라고요. 무슨 작성이라도 했는지 동서는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제게 막 쏟아냈습니다. 제가 왜 더 이상 애를 못 보는지 그 이유를 들었음에도 뻔뻔하게 되려 화를 내면서요. 이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그동안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멍청하게 헛고생만 한 거였어요. 다신 동서를 안 볼 생각으로 선을 그어야겠다 싶었는데 그 순간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동안 이 사람이 재수씨 도와준 게 얼만데 그따위 말을 뱉을 수 있냐고. 재수씨 한참 배불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지국정성으로 챙겨줬어요? 반찬에서 나르고 사다 모기까지 했어. 그뿐이야? 애 낳고 몸들이 누가 도와줬는데. 재수씨 주식에 투자한다고 1년 가까이 다닐 동안 이 사람이 애 다 봐줬다고. 그런데 뭐 고맙다고 저런 애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재수씨하고 동생 도와준 대가냐고. 재수씨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앞으로 이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일절하지 마.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 도와준 사람일수록 잊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도와줄 가치도 없어. 아쉬운 소리에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저보다 더 화나서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늘 점잖고 허허실실하던 양반이었는데 그래도 아내라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물론 동서가 심하게 굴긴 했지만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동서를 내쫓았고 동서는 어이없어하며 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방님께 남편과 제게 서운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동서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턱대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니 남편과 저는 어이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서방님에게 되려 더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일인지 우리한테도 이야기 들어봐야 하지 않냐? 아무리 네 아내라고 해도 어쩜 우리 생각은 조금도 안 해줄 수가 있어? 나랑 네 영수가 괜히 그랬을까? 네 아내도 참 서운하지만 너한테도 서운하다.
하나뿐인 내 동생이 이렇게 형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을까 싶네. 당분간 얼굴 볼 일 없게 하자. 동서는 그렇다고 쳐도 서방님까지 동서와 같은 행동을 보이니 실망감은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 꼴 보자고 돈과 시간 정성 들어가며 고생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 일을 기회로 두 사람의 인석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서네와 연을 끊다시피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무려 1년이 넘게 말이죠. 남편과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잘 지내고 있을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원과 동서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죽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형, 우리 다 나앉게 생겼어. 우리 가족이죠, 어떡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넘어가게 생겼어. 이번 달까지 막지 못하면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형, 부인께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있잖아. 그걸로 나 한 번만 더 도와줘. 그러면 정말 형하고 형수님한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갚을게. 뭐 또? 대체 허구한 날 뭘 하길래 툭하면 집이나 뭐가. 그리고 네가 언제 갚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너 처음에 집 넘어왔을 때도 말로만 갚는다고 했지. 집 해결해주니까 입 싹 닦았잖아 임마. 그래도 난 너한테 한마디 안 했다. 내 동생이니까 애초에 받을 생각 안 하고 해준 돈이야. 너한테 돈 안 돌려받아도 상관없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지.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말해? 적어도 네 형수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건 미안해요. 안 그래도 형한테 잘못했다고 연락하려고 했어. 당신 뭐해? 빨리 형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지 않고. 동서는 눈치를 살피더니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형님, 제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큰돈을 만지게 되니까 허파에 잔뜩 바람이 찼었나 봐요. 형님께서 저를 얼마나 보살펴주고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오만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저 이번에 반성 많이 했어요. 착한 형님께 못되게 굴어서 제대로 벌 받는 거지. 집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서 주식 모두 넣었는데 다 잃은 거 있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님께 큰 상처 드리고 건방지게 군 거 죄송합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버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진짜 형님께 잘할게요.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 자신 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동선에는 예전과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도와줄 마음이 없더군요. 한번 크게 뒤통수 맞으니 사람을 잘 못 믿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동서는 더더욱 말이죠. 동서, 나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동서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도와줘? 난 더 이상 예전에 그 호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 가증스러우니까. 동서가 내게 정말 미안했다면 진작 와서 사과했겠지. 사람 참 간사하다. 집 넘어가게 생기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사과하면 뭐하니? 남편이랑 난 마음 떴는데 사과를 구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버스는 떠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짐이 넘어가거나 길거리에 나앉거나 우린 상관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형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데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죽을 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요? 서방님과 동서는 울고 부르고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상태라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쉽사리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피곤하게 굴길래 경찰을 불렀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끌려나가는 동서 뒤로 굵은 소금을 박박 뿌렸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를 찾아왔지만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확실하게 연을 끊게 되었죠.
그 뒤로 살던 집은 은행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진짜로 안 도와주니까 우리에게 온갖 욕지거리를 날리며 저주를 퍼부은 둘이었으니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가겠죠. 남편과 저는 이번 기회로 제대로 사람 걸렀다고 생각하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